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선보이는 코로나 블루 작품의 전개도입니다. 제가 종이로 이제 연습용 목겁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작업이었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아카이브 용도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질문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사진,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사진들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사진과, 그러니까 폴라로이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면서 네. 굉장히 개성적인 사진 포맷인데 네.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던 이유가 또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유로 이게 정사각형 포맷이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정사각형 포맷이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폴라로이드 필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사진의 포맷이기도 하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장점은 이렇게 흰색 여백이 있어가지고 설명들을 같이 써놓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성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카이빙 형태로 보여줬을 때 시각적으로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죠.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네. 이런 정방형의 이미지가 네. 오늘날 현대성이라고까지는 좀 뭐하지만 오늘날을 대표하는 이미지,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미감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네. 틀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 가로로 잡고도 많이 찍었었는데 요새는 세로형으로 그냥 바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형 사진이 되지 않았을 때 세로형 사진은 또 그런데 시각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NS를 연결을 해서 정방형 사진, 정사각형 사진을 촬영을 실질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포맷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포맷은 확실하죠. 그럼 그것과 연결 지금 작가님의 관심사는 결국은 오늘날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혹은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기술,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어떤 무언가 다른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연결을 하자면은 지금 맨 첫 번째 놓으셨던 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전개도잖아요. 네. 이걸 처음 보면은 뭔가 일단 문자들이 많이 보이고 네. 지금 되게 익숙한 문자 그 단어들이네요. 뭐 코비드부터 시작해서 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언택트 이런 것들. 네. 일단 단어들이 보이고 네. 단어들을 감싸고 있는 특정한 패턴 혹은 문양이 보이는데 네. 단어들 자체는 지금 뭐 만들어진 어떤 단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이 패턴도 혹시 지금과 연결이 돼 있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시작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따라오네요.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저희가 팬데믹 초기, 그러니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시츄에이션 이후로 단체로 격리 기간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휴가를 강제적인 휴가. 네, 강제적이어서 슬프기도 했지만 휴가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여드리는 책이 아까 질문하고 연계된 이 단어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시청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에요. 그 과학적 상식을 굉장히 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개해주는 채널이 있는데 우연히 그 채널을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현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초적인 과학적 상식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비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구입한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전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 특정적인 어떻게 이 공간, 사회적인 공간이 이제 발달을 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다시 이 책을 들여다보게 됐고 지금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정서적 안정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슬리 오브리스트의 큐레이터 대기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이런 이제 글자적인 이 새롭게 태어난 이런 탄생한 이제 글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신조어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책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줄을 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적어 놓거든요. 그게 때로는 뭐 요약이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작가한테 던지는, 그러니까 역으로 그 작가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화하는 식으로 저도 나름의 말걸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디어라든지 이걸 적어 놓는데 여기서 이제 도서관과 아카이브 자연스럽게 이제 박물관이 가진 그런 아카이브 기능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변하는, 그 시대를 기록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코로나 시츄에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어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4년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 포로즈라는 음원 작업이 있는데 그것도 신조어 아니면 유행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상황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은 신조어들이 등장했던 적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처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을 기록하는 어떤 장치로서 제 작품이 기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작품이 사실 이번에 코로나 블루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작품 자체가 방역이 되고 그리고 주변을 방역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또다시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이제 미술관을 생각해주는 그런 작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책들이 다 혼합이 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뭐 온도 센서라든지 동작 센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고 그리고 비장소를 읽다가 제가 이제 나름의 노트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살짝씩 더 올려줘야겠네요. 네, 제 생각이 전화해도 여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독서노트에서 출발해서 작업 스케치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재밌네요, 진짜. 네, 점프가 됩니다. 그래서 비장소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공인된 여행자와 공인되지 못한 여행자라는 구분이 나와요. 이제 이걸 보고 전시장에 이걸 적용시키면 어떨까 해서 공인된 관람객, 공인되지 못한 관람객, 여기서 사실 이 모든 방역 아이디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특정 일, 이때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할지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으니까 특정 일에 확실하게 방역이 된,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공인된 사람들만이 입장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근대 이후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공간 장소성, 비장소성에 대해서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데 저는 분명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럼 UV 자외선 살균 기능,
그리고 지금 여기 여행자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때 이제 생각했던 게 코로나 가속화로 여권에 이제 생체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생체 인식 이런 기능이 추가될 거라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전처럼 해외여행을 뭐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만 이전처럼 자유롭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정보를 주지를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센서에 대한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다음 책으로 전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걸 읽다가 갑자기 이걸 읽고 싶으면 이걸 읽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메인 포맷은 비장소에 대한 건데 여기 센서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또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정보를 얻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모자이크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패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제 모자이크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사건 이후에 형성된 이제 새로운 정체성하고 이전 정체성이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해서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전과 이후 뭔가 반복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상징화하는 게 패턴으로 나오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네. 패턴과 신조어와 방역이 되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종이 목겁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사이즈의 그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이 각도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고 사실 이 형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각도 뭐 더 짧은 거 더 넓은 거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게도 만들어 보고 실질 사이즈로 종이로도 만들어 보고 이건 이제 샘플로 제가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럼 작가님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기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비율이 될까요? 모든 것이 모든 비율, 색상, 질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정하고 나선 여기 보시면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UV 방역 기능에 튼튼하게 견뎌내려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재질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재질이 이제 헤어라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품은 이게 지금 샘플로 제가 떠서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나오게 되고요. 헤어라인인 게 결국 그러니까 일종의 무광 처리라고 보면 될까요? 무광은 아닌데 결이 있어요. 이게 아무 결이 없는 상태는 또 은근히 이게 좀 약간 심심하다고 할까요? 근데 결이 있는데 결이 막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고 적당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전시 공간에서는 제가 그 센서 작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놓고 있는 이것들이 스위치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 장소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는 이제 그냥 바라만 봤을 때는 방영이 되고 있는 푸른빛이 나오고 있는 코로나 블루를 보다가 막상 문을 열면 이것들이 꺼져요. 근데 대신 원래 전시장 안에는 불이 조명이 꺼져 있었는데 전시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전시장 불은 켜지지만 코로나 블루는 멈추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지금 신조어증에 1위를 차지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거리를 두었을 때만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미디어 아나토미 전시에서는 이제 방식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작품을 전시했을 때 1단계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래도 다수가 전시장에 오셔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으셨어요. 문을 열고 닫으면서. 근데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하기 직전인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전시장에 거의 방문할 수 없고 뭔가 온라인 형태로 저희가 스트리밍을 보여준다든지 온라인 형태로 전시가 전환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코로나 블루는 작동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번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사실 설치를 해도 실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 없다. 움직일 네.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네네.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시장 클로징 시간에 맞춰서 실제로 이 작품을 전시장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무빙 바퀴를 달아서 옮겨 다니면서 작품이 다른 작품들 그리고 전시 공간을 설계해주는 퍼포먼스를 등장시키는 게 이번 전시에서는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네요. 스마트폰은 뭘까요? 네, 제가 지금 이 공간에서 작업 아카이브를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그리고 제 모든 리서치와 제 모든 기록과 제 모든 아이디어가 함께하고 있는 기록용 장치이자 그리고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 아까 유튜브를 본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정보를 얻기도 하고 기록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고 지금 시기에 제 작업 툴로서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네, 꼭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아카이빙으로 전시하고 싶었습니다. 질문해도 되죠? 너무 깔끔한데? 질문해도 괜찮죠? 네네. 혹시 코로나 블루랑 관련해서 그 전시 때문에 리서치를 하게 된 건지 네. 아니면 사실 불안한 마음들은 다 있잖아요. 이게 제너럴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신조어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이제 신조어에 대한 것들에 네. 대한 관심이 네. 저희는 사실은 저희 세대에는 불안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걸 알지 못함으로 해서 네. 도태될 것 같은 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상황도 이렇게 리서치를 네. 하게 되는 이유는 네.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불안 네.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에서 오는 리서치로 시작이 됐었는지 아니면 이 리서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전시 일정들이 많이 이제 복잡하게 다변화되긴 했지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해외 전시도 있었고 한국에서 예정됐던 전시들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는 것들이 가장 많았지만 오히려 새롭게 생겨나는 전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작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휴식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체적으로 모두가 격리되었던 시간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작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전시를 위해서 신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서치에 대한 것들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작품 특성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데 그 중에서 매달 나오는 음원 작업으로 포로즈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작업이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뉴스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모아서 음원으로 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따로 리서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정보를 저한테 습득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려서 어느새 네, 모든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저에게 네,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미디어 아트가 네. 기술 미디어를 기반으로 네. 그 어떻게 아카이빙하고 작가들이 보는 방식들이 어떤지 이제 보여주는 전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저희는 UV 작업이고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켜보는 순간 사라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퍼포먼스를 네, 앞으로 네. 할 건데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저희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조금 더 이어져도 네. 괜찮을까요?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안 본 보고, 상태에서 네, 조금 그쵸. 네. 보고 그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 2, 3단계로 크게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나름 1, 2, 3단계를 상상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블루에게도 2단계인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전시장소에 나올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관람객들은 제한이 많이 돼도. 그래서 3단계 형태로 정말 갔을 때 뭐 그렇게 되진 않길 바라지만 그래서 상상했던 거는 마치 그 로봇 무선 청소기 돌아다니는 것처럼 3단계에는 센서 달아서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의 코로나 블루도 진화할 예정입니다. 칼라로 변화가 될까요? 칼라도 따라갈까요? 코로나 블루처럼 코로나 레드 단계로 간다든지 단계에서 근데 이게 블루가 UV 자외선 자체가 블루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적외선이 레드 컬러일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센서다면 보통 레드로 근데 불이 켜지잖아요. 지금 이 작품 자체가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반응해서 나온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관람객들이 실제로 방문한다고 했으면 슬라이딩 도어를 달고 그대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그게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는 맞아. 원치 않아서요. 진화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사실 저 모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저게 거의 이제 실제 작업이랑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저는 그냥 설명 안 해주시고 봤을 때는 무슨 결정체 같았어요. 예를 들면 네. UV 결정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모듈 결정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형태는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씨 만들었는지가 네, 좀 네. 궁금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작품 자체가 소독이 되면서 주변을 소독을 시켜야 된다는 기능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UV 그 광원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레이어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나가면서 이제 주변도 방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쉐입이 있는데 곡선은 상대적으로 글자 상들이 맺히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면이 있는 형태에서 이제 상이 글자상이 맺혔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실제 작품은 그러니까 반전으로 거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저도 알아보기 편하게 그대로 글씨가 되어 있는데 왜냐면 광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 벽에는 이게 거꾸로 맺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품은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이게 뒤집어서 그래서 여기 사진도 보시면 글씨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안에 실제 작품을 보셔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런 네. 목업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전에 하는 그런 작업들이 원형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세요? 원형은 그 만들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모형을 만들기 전에 단면으로 뭔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최초 디자인인데 이건 지금 적용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은 이제 재미있는 요소지만 굉장히 쉬운 테스트가 그냥 펼쳤을 때가 있고 구부려서 빛을 통과하면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아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 노하우에서 오는 네. 다양한 목업을 넣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판단을 하고 처음에 이제 초기 테스트 때 판단을 해서 이건 단면 형태로 가야겠구나. 그럼 이거 자체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결정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 자체가 바라봤을 때 아름다워야 사람들이 더 그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더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자체도 아름다운 작품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형태로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이번에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많은 전시들이 네. 굉장히 취소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네. 저희는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이랑 네. 오프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네. 태풍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나 새 작업에 대한 것들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 진화하는 코로나 블루의 네. 작업들 이외에 뭐 다른 소식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다른 전시들은 기존에 원래 계약됐던 대로 지금 해외 전시도 그렇고 뭐 10월에 일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코로나 블루를 한 대씩 전시장소에 넣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아마 전시 장소마다 그리고 기획자분들마다 이 상황에 바로 반응해서 작품을 그리고 전시를 선보일지 아니면 그래도 기존에 긴 기획 기간 동안 준비했던 걸 그대로 진행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변화하는 삶을 관찰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얻어서 작품으로 네, 또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